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고상한가?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맞는 것과 밀려드는 역경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 끝내는 것 중에 죽는다는 건 곧 잠드는 것 그뿐이다. 우리는 매일 복수를 꿈꿉니다. 우리는 왜 복수를 꿈꿀까요? 복수는 자신과 사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인 복수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용서를 가르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햄릿도 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갈등하는 복수를 다룬 비극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왕자님의 아버지 천황을 닮은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듯 왕자님, 이 일은 사실입니다. 오늘 밤 나도 망을 봐야겠다. 그 유령이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망으로 찾아가겠네. 아버지의 혼령이 나타났다고. 심상치 않아.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자. 흉측한 일은 아무리 땅속 깊이 묻어도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법. 보십시오 왕자님, 나타났습니다. 유령이 햄릿에게 손짓한다. 유령이 함께 가서 왕자님께만 드릴 말이 있다는데요. 그렇지만 가셔서는 안 됩니다. 아니, 두려울 게 뭐가 있는가?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어. 내 영혼이야말로 저 유령만큼 불멸인데. 비켜라. 앞서가라. 너를 따르겠다. 어디까지 끌고 갈 셈이냐? 나는 네 아비의 혼령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반드시 나의 복수를 내다오. 네가 진정 아비를 사랑한 적이 있었다면 그 가장 더럽고 비열한 살인자에게 복수를 내다오. 자, 햄릿, 들어봐라. 내가 정원에서 낮잠을 자다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 그 조작된 보고에 덴마크 온 백성의 귀가 야비하게 솟고 있다. 그러나 내 아들아, 알아둬라. 네 아비를 본 독사가 지금 그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내 예감이 맞았어. 숙부가. 그놈이 가장 정숙해 보이던 왕비의 마음을 수치스러운 욕심의 품으로 끌어갔다. 그러나 이를 서두르면서도 마음이 흐려지거나 내 어머니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잘 있어라, 햄릿. 나를 잊지 마라. 선왕은 갑작스러운 사례로 죄를 씻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햄릿은 뒤틀린 시대를 바로잡는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유령의 말을 신뢰하고 바로 숙부를 살인할 것인가요? 아니면 세밀하게 확인하고 생각한 후에 행동할 것인가요? 햄릿은 마침 좋아했던 수도의 비극 배우들을 만나게 된다. 햄릿은 비엔나에 있었던 살인사건을 그린 연극 곤자고의 암살의 열대줄의 대사를 각색해서 연극을 해달라고 한다. 배우들에게 지시해 아버지가 살해된 일과 흡사한 연극을 숙부 눈앞에서 연극하자. 놈의 표정을 살펴 급소를 낚아채 하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 연극이야말로 왕의 본심을 들춰내는 유일한 방법이야. 왕자가 뭐 때문에 그런 광증을 부리며 소란하고 난폭하게 미친 것처럼 떠드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단 말이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고상한가?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맞는 것과 밀려드는 역경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 끝내는 것 중에 죽는다는 건 곧 잠드는 것 그뿐이다. 그게 걸리는구나. 현세의 번뇌를 떨쳐버리고 죽음이라는 잠에 빠졌을 때 어떠한 꿈을 꿀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기서 망설이게 돼. 이게 바로 지긋지긋한 인생을 이처럼 오래 끌고 가는 이유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현세에 익숙한 잠을 참는 편이 낫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우유부단함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어. To be or not be, that is the question.
유명한 이 대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단순하게 햄릿이 인생을 살지 아니면 자살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진실과 모욕을 품으며 이대로 살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있을 사후 세계가 두렵지만 복수를 할지 고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명대사는 영어 원문의 뜻대로 하면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도 해석됩니다. 사후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존재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 to be or not to be, what is your answer? 이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라고 대답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햄릿의 대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햄릿은 각색한 연극 쥐덫에서 자연의 거울을 비추듯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라고 강조한다. 이때 왕과 왕비로 분장한 두 배우가 등장한다. 클로디어스는 자신이 저지른 살해 장면과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여 불안해한다. 극 속의 조카가 왕인 숙부 귀에 독약을 넣어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자 왕이 소리친다. 불을 밝혀라. 돌아가겠다. 불을 켜라. 그래. 얻어맞은 사슴 물어라. 성화수 사슴을 끼워놓을 테니 여복의 호레이쇼. 숙부의 죄악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숙부의 거동을 분명히 보았지? 네, 분명히. 음악을 연주하라. 자, 피리를 불어. 클로디어스는 햄릿이 친 쥐덫에 걸려 버둥거리는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에서도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대가가 따릅니다. 왕은 연극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햄릿은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회로 삼으려고 했으나 복수를 하지 못한다. 기회가 왔구나. 그가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이다. 그러면 놈은 천당을 가고 난 복수를 할 수 있어. 아니 이건 좀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 그건 상을 주는 격이지. 멈춰라 카리오. 좀 더 끔찍할 때 일격을 가하자. 왕비가 햄릿을 부르자 다급하게 된다. 왕의 재상인 폴로니어스가 왕을 도와 휘장 뒤에 몸을 숨기고 대화를 엿듣는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햄릿, 네가 아버지를 몹시 화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제 아버지를 몹시 화나게 만드셨죠. 저런 쓸데없이 입을 놀려 대꾸하는구나. 이런 사악하게 입을 놀려 질문하시는군요. 자, 그냥 앉아 계시지요. 꼼짝 마시고요. 제가 거울을 보여드릴 테니 어머니의 속을 들여다보시기 전까지는 못 가십니다. 무슨 짓이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오, 사람 살려라. 큰일 났네. 사람 살려. 이건 뭐냐? 쥐새끼냐? 죽어라 죽어. 휘장 속으로 칼을 찌른다. 이 무슨 경솔하고도 끔찍스러운 짓이냐? 끔찍한 짓이라고요? 그렇죠, 어머니. 왕을 죽이고 그 동생과 결혼한 것만큼 끔찍하지요. 어머니는 정숙한 여인의 품위와 수줍음을 흐려놓고 창녀의 낙인을 찍어 넣으며 백년해로의 혼인서약을 노름꾼의 거짓 맹세처럼 뒤집어 버리셨지 않습니까? 여기 두 형제의 얼굴을 그리 초상하려 보시지요. 이분의 이마 위에 서린 기품을 보시라고요. 이분이 바로 어머니 남편이셨죠. 그런데 저거 현재 당신의 남편을 좀 보십시오. 보리삭을 말려 죽이는 벌레처럼 건강한 형을 썩혀 죽인 자. 눈이 있으시면 보세요. 수치지만 어디로 숨었느냐. 머리가 반백이 되었어도 판국이다. 레어티즈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무장한 채로 왕을 찾아간다. 국왕은 어디 있나? 진정해라, 레어티즈.
진정할 수 있는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오. 내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 죽었네. 어떻게 돌아가셨어? 속일 생각은 마시오. 목표는 아버지의 원수뿐이다. 자네는 총명하니 잘 알겠지만 자네의 선친을 살해한 자가 내 목숨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게야. 자네 부친의 자식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 자네는 무슨 일을 하겠나? 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복수를 위해 칼 끝에 독약을 칠하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세. 이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시합을 하다 보면 몸이 달아오르고 목이 마를 것이니 그놈은 물을 청할 테고 그럼 내가 미리 준비한 물잔을 주겠다. 한 모금만 마시면 너의 독을 칠한 칼을 면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되는 거야. 요리개굴과 마주한 햄릿. 지금까지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 죽음의 철학적 사색을 해왔던 그가 실체와 마주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 삶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보며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햄릿이 생각하는 인간의 실존, 선과 악,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비교해봅시다. 햄릿이 레어티즈의 내기를 받아들이고 시합을 한다. 죽음이란 지금 오면 앞으로는 오지 않을 테고 지금 오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올 것이야. 그저 각오할 뿐이네. 이 세상에 죽을 때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는데 일찍 죽는 것이 대수인가? 순리를 따르세. 자, 덤벼라. 먼저 덤비시지요. 두 사람이 시합한다. 1점. 아니요. 심판. 자, 다시. 잠깐! 술을 다오 햄릿. 이 진주는 내 것이다. 네 건강을 위해. 햄릿에게 이 잔을 전하라. 먼저 경기부터 끝내겠습니다. 잔을 거기에 둬라. 자, 다시 싸운다. 자, 햄릿. 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 내가 네 행운을 위해 축배를 들겠다. 버트루드, 마시지 마오. 마시겠어요. 미안해요. 고기 든 잔인데 입이 늦었다. 왕비가 독잔을 들어 마시고 햄릿에게도 권한다. 어머니 전 마시지 않겠습니다. 조금 뒤에 마시겠어요. 자, 간다. 레어티즈가 햄릿에게 상처를 준다. 이어 혼전 끝에 검이 붙고 햄릿이 레어티즈를 찌른다. 왕비가 쓰러진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건가? 피를 보고 실신했다. 아니야, 저 술! 저 술이! 내 아들 햄릿! 술이 난 독살당했다. 왕비가 죽는다. 이 끔찍한 음모가 왕의 지심을 레어티즈가 이르자 햄릿이 칼끝에 묻은 독을 왕에게 찌른다. 반역이다! 반역! 왕이 죽는다. 햄릿 왕자님,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저의 죽음도, 아버지의 죽음도 왕자님의 죄가 아니니 왕자님의 죽음도 저의 죄가 아니기를. 레어티즈 죽는다. 하늘이 그대의 죄를 용서할 테니 나는 죽내버리시오. 자네는 살아남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나와 나의 상황을 올바로 전해주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는 유명한 고뇌의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햄릿. 그동안 햄릿은 생각이 너무 많아 행동을 적당한 시기에 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복수라는 무거운 의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그의 진행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많은 고민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견해와 완전한 행동을 하기 위한 주도 면밀함 때문에 복수가 지연되었다는 견해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은 또한 햄릿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내가 본 햄릿은 어떤 인물인가요? 행동이 마비된 철학적 사색의 인물인가요?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합리적인 인물인가요? 실패로 돌아간 햄릿의 복수가 최선이었든 아니든 우리는 햄릿을 통해 인간의 죽음과 삶,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등을 보면서 철학적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불행과 국가의 불행 앞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국가의 질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는 햄릿의 인생 과정을 기독교 관점으로 조명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여운을 잔뜩 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햄릿, 여기서 마칩니다.